안녕하세요. 그 제가 97급 공무원 교육학 총정리를 한 책을 지금 출판을 하려고 지금 전자책을 일단 출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영상은 그 전자책 읽으시거나 그 교육학 공무원 교육학을 9급은 교육학 개론이죠. 7급은 교육학이고, 그 과목들을 그 공부하실 때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네, 오디오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책 내용을 읽어드리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왜냐면은 공무원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동 시간이나 그럴 때 틀어놓으면서 교육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록은 이 687문제를 총 편집을 했고요. 이게 개념 정리랑 기출풀이가 이렇게 3에서 100요까지 있는데, 이게 원래 제가 기출문제집 형식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다 때려 박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출문제집 형식으로 만들 걸, 그러면은 훨씬 더 풀기 편한데, 공부하기 훨씬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기출문제집 형식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기출 정리 이런 식으로 목차가 된 거고요. 서론. 본서는 필자가 9급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7, 9급 교육학 기출문제를 총정리해서 만든 책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해설, 구글링, 챗GPT 설명 등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이 GPT가 그림 잘못했네요. 에이씨.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도 참고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따로 삭제하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기출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이라, 공시생분들이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책을 반복해서 보고 이후 9까지 9급 이후에 기출을 추가해서 반복해서 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소 5에도 나와 봅시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3조 학습계좌. 1.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의 개발 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 즉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부 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인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교육부 장관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공식적인 이력부에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 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줘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을 응시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수업을 강조. 교육 내용을 학생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 교육과정은 사전에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봄. 듀이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관점으로 교육을 학생의 경험 재구성 과정으로 봄.
즉 교육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 따라서 교육과정은 미리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 수업과 활동 중 생성되는 과정적 개념. 교과 중심 교육과정. 교사 중심, 지식 중심, 사전에 계획된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의 흥미나 경험보다 교과 지식의 체계적 전달 중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브루너가 주장한 것으로 학문 고유의 구조와 탐구 방법을 가르쳐 학생이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학생 중심이라기보다는 학문 구조 중심의 합리적 탐구를 강조한다. 행동주의 교육과정. 타일러나 브라운 등이 대표하며 미리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하는 입장. 교육의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게 아니라 교육을 사전에 계획된 목표 달성 과정으로 봅니다. 비판적 교육 철학. 교육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나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교육에서 조작이나 기만, 부당한 권력남용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교육을 논리가 아니라 교육을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논리에 의해 해석하는 경향. 키워드는 사회구조나 제도에 대한 비판, 의사소통적 합리성, 권력남용 극복,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에서의 교육을 해석이다. 이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하버마스, 아도르노 등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교육 철학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준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에 뿌리를 두고 교육이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통해 도구적 이성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교육은 단순한 기술적 훈련이 아니라 사회적 해방을 위한 비판적 실천의 장이다. 이게 비판적 교육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 개인의 자유, 선택, 책임을 강조하며 인간의 존재 의미를 탐구한다. 사회 구조나 제도보다는 개인의 실존적 결단과 자아 실현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사회 비판보다는 개인 중심적 철학이다. 분석적 교육 철학은 영미권에서 발전한 철학으로 언어의 명확성과 논리적 분석을 통해 교육 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입장이다. 가치 판단보다는 개념 분석에 초점을 두며 사회 구조 비판이나 해방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은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지식을 거부하고 다원성과 해체, 담론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철학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보다는 푸코나 데리다의 담론 권력 해체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자기장학은 학생들의 수업 평가 결과와 활용하고요. 자신의 수업을 녹화하여 분석 평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공 교과 또는 교육학 영역의 전문성 신장, 교사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개선하려 함,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장학 형태, 수업 녹화나 학생 평가 결과 분석, 전문서적 탐독,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스스로의 교수 능력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외부 통제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약식 장학은 교장이 짧은 시간 동안 수업을 관찰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조언하는 형태로 주로 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교사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관리자의 지도 중심이다. 컨설팅 장학은 교사 개인이나 학교의 요청에 따라 장학 담당자나 전문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 지원적으로 조언하는 형태이다. 동료 장학은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태이다. 발달의 일반적 원리, 일정한 순서와 단계를 따른다.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속도는 개인 간 및 개인 내 차이가 있다. 전체적인 반응에서 특수한 반응으로 이행하며 발달해 나간다.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단계를 따른다는 원리는 발달의 순서성 혹은 계율성이라고 하며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순서를 따라 발달한다는 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동은 먼저 기어가고 그 다음에 서고 걷고 달리는 순서를 거친다. 이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것은 발달의 상호작용성 원리이다. 생물학적 요인, 성숙과 환경적 요인, 경험, 학습이 서로 영향을 주며 발달을 이끈다는 의미이다. 발달 속도는 개인 간 및 개인 내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개인차의 원리이다. 사람마다 발달의 속도나 시기가 다르고 한 개인 내부에서도 신체, 정서, 지적 영역별 발달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특수한 반응에서 전체적인 반응으로 발달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인 반응에서 특수한 반응으로 발달한다고 본다. 즉, 아동은 처음에 포괄적이고 미분화된 반응을 보이다가 점차 세분화되고 정교한 반응으로 발달한다. 이는 분화의 원리 또는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발달 원리라고 한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총론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이었다. 미래형 인재 형성을 목표로 학령군 및 교과건 개념을 도입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학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총론의 틀을 전면적으로 손질하였다. 즉, 교과별 내용보다 총론 체제, 학교 간 연계성, 학령군 구성, 창의적 체험활동 체계화 등에 중점을 둔 개정이다.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철학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 개정에서 새롭게 정규교육과정 내에 포함된 핵심 요소이다. 오히려 재량활동을 대체하는 형태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었고, 우리들은 1학년은 초등학교 인문기 적응 프로그램으로 별도 운영되었을 뿐 창체를 대체한 것이 아니다. 재량활동은 이미 7차 교육과정에서 존재하던 것으로 2009 개정에서는 오히려 재량활동을 폐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 확장하였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개념이며 초1에서 고1까지 적용되었다. 2009 개정에서는 이 개념을 폐지하고 학년군 초1, 2, 초3, 4, 초5, 6, 중1, 3, 고1, 3 체제로 전환하여 학교급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융통성을 높였다.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 사회 구성원을 선발 분류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체제 적응 기능을 수행해 전체 사회의 유지에 기여, 새로운 세대에게 기존 사회의 생활 양식, 가치와 규범을 전수, 지배 집단의 신념과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내면화시킨다. 이거는 갈등론적 관점의 핵심 주장. 학자로는 알티세르, 보울스와 긴티스, 브루디에가 있다. 이 사람들은 학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정산하고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장치라고 봅니다. 조선시대 성균관은 여러 성현을 모신 문묘와 유생들이 공부하는 학당이 공존하는 묘학의 형태, 즉 제사와 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 고려의 국자관과 달리 순수한 유학 교육기관으로 운영, 유생들이 지켜야 할 학규로 학령 존재, 학령은 기숙사 생활, 학습 태도, 품행 등을 규제하여 유생들이 예절과 학문을 닦도록 하는 규범. 고려의 국자감은 유학 외에도 유학, 서학, 산학 등 실용학문을 포함한 종합교육기관. 반면 조선의 성균관은 오로지 성리학 중심의 순수 유학 교육기관으로 운영. 따라서 양자는 교육 내용 면에서 뚜렷이 구분. 성균관의 정원이 미달할 경우 한교 교생을 자동으로 승부하는 제도는 없었다. 성균관 입학은 주로 생원 진사시험, 즉 속과를 통과한 자 중에서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입학시켰으며 지방 향교 교생들은 일정 자격을 갖춘 뒤 과거를 통해 진출하였다. 즉 향교 교생이 우선적으로 성균관으로 승부된다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누라의 사회인지 이론, 즉 관찰학습 이론. 관찰만으로 학습 가능. 강화는 수행에는 필요하지만 학습 자체에는 필수 아님. 자기 조절에 의해 행동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다고 본다. 모방, 모델링. 강화는 학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학습된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게 하는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간은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등을 통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형태주의 학습 이론은 게슈탈트 이론이고, 인간이 자극을 전체적 구조, 즉 게슈탈트로 파악하며 통찰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관찰이나 강화보다는 지각적 재구조화가 핵심이다. 형태주의 학습 이론, 지각적 재구조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왓슨, 스키너가 학자고요. 학습은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병렬 분산 처리 이론은 정보 처리 이론의 신경망 모형으로 학습을 뉴런 단위의 연결 강화로 설명한다. 인간의 인지 과정을 컴퓨터적 모델로 보는 관점으로 관찰학습이나 자기조절 개념과는 다릅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을 체계화한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고, 교육의 주된 목적을 지식의 전수에 두고 있으며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중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이론적 체계가 갖추어진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학생의 탐구활동을 통한 발견학습과 지식의 전이를 강조, 지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조화된 이도된 학습 결과로서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아이즈너와 제시.
교육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내용. 실제적 교육과정. 교육과 지식을 아동의 흥미와 요구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 잠재적 교육과정. 학생이 학교 생활을 통해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의 총합.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교사는 학생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학생이 알고 있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면서 학생 스스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반어적인 질문을 학생에게 던짐으로써 학생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한다. 지적인 혼란에 빠진 학생은 교사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진리를 성찰하게 되면서 점차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게 한다. 학교장의 변화지향적 지도성의 차원. 1. 카리스마, 영감, 비전. 교사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추구되어질 기본적인 목적의식을 갖도록 한다. 2. 목적 합의. 비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성취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한다. 3. 높은 성과 기대. 교사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하도록 기대한다. 4. 개인적 배려. 교사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개인 감정과 욕구에 관심을 가진다. 5. 지적 자극. 교사들에게 자신의 수행에 대해 항시 반성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6. 솔선수범. 언행일치를 통해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인다. 7. 수시 보상. 교사들이 성취한 바람직한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보상을 제공한다. 8. 구조화. 교사들에게 영향을 줄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9. 문화 형성.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규범, 가치, 신념, 가정 등을 공유하도록 한다. 영교육과정.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제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공식적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서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교육과정이 전개되는 동안 학생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와 태도도 은연중에 배우게 되었다. 영교육과정. 학교가 소홀히 하거나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아 학생들이 전혀 배우지 못한 영역. 공식적 교육과정. 학교에서 의도했던 학습 결과를 초래하는 교육과정으로 교과목이 자료화 문서화된다.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학습 결과를 초래하는 교육과정으로 교과목이 자료화 문서화되지 않는 비공식적 교육과정이다. 특히 교사의 인격, 학급의 분위기, 인간관계 등의 영향을 받는다. 헌법 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 교육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6항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의 5항의 규정에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 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 교사가 계획하거나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실천과 그 환경 및 그 결과를 의미한다. 영교육과정.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교육과정이나 수업에서 빠져있는 교육 내용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나 교사가 계획한 바 없으나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얻는 경험이다. 영교육과정은 학생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가르쳐지지 않거나 설령 가르친다 하더라도 매우 소홀하게 가르치는 영역이다. 켈러의 ARCS 이론에 기초하여 동기유발 유지를 위해 수립한 교수학습 전략. 1. 주의 집중. 비일상적인 내용이나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2. 자신감.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과제를 제시한다. 3. 관련성. 친밀한 예문이나 배경지식, 실용성 등에 중점을 둔 목표를 제시한다. 4. 만족감. 적절한 강화 계획을 세워 의미 있는 강화나 보상을 제공한다. 켈러의 ARCS 이론은 미시적 교수 설계인 이론으로서
동기에 관한 기존의 각종 이론 및 연구들을 종합하여 체계화시킨 이론으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동기 설계의 전략들을 제공한다. 피아제에 따르면 인지 발달은 인지 구조의 질적 변화 과정이며 발달 단계는 감각 운동기, 전조잡기는 전개념기 플러스 직관적 사고기입니다. 전조잡기, 구체적 조잡기, 형식적 조잡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킬러의 통찰 실험. 침팬지가 가진 우리, 즉 침팬지의 힘이 미치는 영역을 장 또는 형태, 필드가 장이고 게스탈트는 형태입니다. 형태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바나나 상자 막대기를 장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한다. 통찰학습, 즉 관계학습이란 처음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장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목적, 즉 바나나와 수단, 즉 상자 막대기라는 관계로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서지오 바니의 도덕적 지도성 이론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학교 유형, 즉 이게 X축으로는 낮음, 높음, Y축으로도 낮음, 높음이고요. X축은 성공, Y축은 선의 이렇게 있고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즉 관리적 측면에서 멀리 갈수록 X축에서 먼 곳이 성공 관리적 측으로 관리가 잘 된다는 거고요. 성공이 안 된다는 거는 X축에서 성공이 아니오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Y축에서 선의, 즉 도덕적 측면이 그 Y축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선의가 그러니까 도덕적 측면이 있다는 거고, 선의가 아니요 그러면은 도덕적 측면이 없다는 거고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왼쪽 위부터 한 칸, 두 칸, 왼쪽 위가 한 칸, 오른쪽 위가 1, 오른쪽 위가 2, 왼쪽 아래가 3, 오른쪽 아래가 4라고 하면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묻고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정략적인 학교, 즉 성공이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도덕적인 측면은 잘 안 되고 있는, 선의 도덕적 측면이 없는 게 전략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선의도 없고 성공도 없으면은 비도덕적이고 비효과적인 학교고요. 선의가 있는데 성공이 없으면은 관리가 잘 안 되면 도덕적인 학교, 즉 문화적 지도성이 있는 거고요. 성공, 즉 관리도 잘 되고 선의, 즉 도덕적으로도 잘 돼 있으면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죠. 상징적 지도성 플러스 문화적 지도성입니다. 서지오 바니는 학교 유형을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의, 즉 굿윌과 관리적 측면에서의 성공, 즉 석세스라는 두 차원으로 조합하여 학교 유형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 그 정략적인 학교는 성공만을 추구하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사용하는 정략적인 학교입니다. 어떻게든 성과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효율 성과 중심으로 운영된 학교입니다. 도덕적인 학교, 즉 그 선의가 성공이 아니오인 도덕적인 학교는 문화적 지도성에 의해 운영되며 학교는 선의를 추구하는 가치를 중시하고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 즉 성공이 선의가 인 학교는 상징적 지도성과 문화적 지도성이 통합된 지도성으로 운영되며 선의와 성공을 모두 추구합니다. 비도덕적이고 비효과적인 학교, 즉 성공도 안 되고 선의도 안 되는 비도덕적이고 비효과적인 학교는 선의나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학교로 지도성의 부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서지오 바니는 도덕적인 학교와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 즉 둘 다 위에 있는 거죠.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그거를 바람직한 학교 유형으로 보고 있다. 준거 참조 평가. 학습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에 비추어 학습자 개개인의 학업 성취 정도를 따지려는 것이다. 성장 참조 평가. 최종 성취 수준 그 자체보다 사전 능력 수준과 평가 시점에 측정된 능력 수준 간의 차이에 관심을 두는 평가로 개별화 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인지 이론에서 주장하는 관찰학습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파제동, 주의집중 단계, 파지 단계, 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 관찰학습은 인지 사회적 이론가인 반두라의 이론으로 어떤 모델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관찰학습의 과정, 주의집중. 모델로부터 학습하기 이전에 우선 모델에 주의집중을 해야 한다. 파지. 관찰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파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은 정보가 십상적 및 어문적 방법의 상징적 기호로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재생.
학습자는 기억 속에 저장되었던 행동을 재생한다. 운동재생에는 인지 수준에서 반응을 조직한 다음에 반응을 실행하는 것을 내포한다. 학습된 것이 어느 정도의 수행으로 전환되는가를 결정한다. 동기화. 관찰자는 두 가지의 강화를 받게 되는데 모델과 같이 행동하면 자신도 강화를 받게 된다는 기대와 학습을 수행으로 전환시키면 유인가, 즉 인센티브 밸류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조사활동.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김교사는 학기 초에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교생에게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실시했다. 이게 조사활동이고, 추수활동. 취업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송교사는 기업체에 취업한 졸업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격려한다. 이게 추수활동입니다. 추수활동은 정치활동 후에 계속해서 당면 문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사후 점검하는 활동으로 상담 활동을 받은 학생들의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새로운 생활지도 계획이나 전체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조사 활동에서 김 교사가 생활지도 계획 수립을 위해 전교생에게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수립하는 것은 과학성의 원리를 토대로 한 조사 활동에 해당하며, 추수 활동에서 송 교사가 기업체에 취업한 졸업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적응 여부를 점검하고 격려하는 것은 계속성의 원리를 토대로 정치 후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추수 활동에 해당합니다. 하이니에 등의 어슈얼 모형에 따른 교수 매체 선정 및 활용 절차의 순서입니다. 1. 학습자 분석. 2. 목표 진술. 3. 매체와 자료의 선정. 4. 매체와 자료의 활용. 5. 학습자 참여 유도. 6. 평가 수정입니다. 이거 빈칸 뚫어놓고 순서 물어보니까 잘 들으세요. 학습자 분석을 하고 목표를 진술한 다음에 매체와 자료를 선정하고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고 학습자 참여를 유도한 다음에 평가 수정을 합니다. 하이니 등의 어슈얼 모형에 따른 교수 매체 선정 및 활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 분석. 1. 학습자 분석. Analyze learners.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출발점 능력, 학습 양식 등을 검사지나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한다. 2. 목표 제시. State objective.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의 성취에 알맞는 교수 매체를 선정하여 그를 위한 환경과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3. 수업 도구와 자료의 선정. Select media and materials. 기존의 자료를 검색하고 목표에 맞게 수정하거나 새롭게 제작한다. 뭐 못하나 보네요. 4. 수업 도구와 자료의 활용. Utilize media and materials. 수업에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연습한 후 학습자들에게 미리 매체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제시 후에는 토론이나 소집단 활동 및 개별 보고서 등의 사후 학습을 계획한다. 5. 학습자의 참여 이끌기. 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익 퀴즈 연습 문제 등을 준비한다. 6. 평가 수정. Evaluation and revise. 학습자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매체와 방법에 대해 평가한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다. 교수 매체는 학습자에게 교수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이나 학 방법을 총칭하고요. 교수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시청각 기자재와 수업 자료를 총칭합니다.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학습 내용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교수 자료로서의 소프트웨어적 임의와 전달 수단으로서의 하드웨어적 임의를 모두 가집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에서 인간은 적응을 위해 새로운 경험과 도식을 서로 조정한다라고 하였다. 조절, 즉 조절의 예로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음식, 언어에 빠르게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동화의 예로는 아빠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유아가 양복을 입은 사람을 모두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적응은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즉 동화 조절을 통해 적절히 인지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동화는 새로운 자극을 자신의 스키마에 포섭하여 해석하는 것이고, 조절은 새로운 자극이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인지구조를 조절하여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진단평가는 수업 전, 출발점 행동과 학습 결손의 원인을 확인한다. 형성평가는 수업 중,
수업 지도 방법을 개선하거나 학습 행동을 강화한다. 총괄평가는 수업 후 수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한다. 교수 학습의 진행 과정에 따라 교육평가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진단평가는 주로 교수 학습이나 일정 단원 학기 또는 학년 초에, 형성평가는 교수 학습 도중에, 총괄평가 즉 종합평가는 교수 학습이나 일정 단원 학기 학년의 마지막 시기에 실시한다. OECD가 제시한 순환교육의 원리 1. 의무교육 최종 학년에 진로 선택을 위한 교육과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2. 의무교육 이후에 각자의 생활 접기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준다. 3. 모든 사람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교육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한다. 4. 일과 사회적 경험이 입학 규정이나 교육과정 작성 시 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학업과 직업을 교대할 수 있는 계속적 방법으로 생애 과정을 구성하도록 한다. 6. 의무교육 이후 각 개인은 적절한 직업 준비와 사회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준비 과정으로 일정한 학습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7. 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다. 8. 학위나 증서보다 평생교육의 과정 지도와 인격 발달을 중시한다. 자, 이게 교육 직원의 분류로는 이제 교육 직원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뉘고요. 경력직 공무원은 교육 공무원, 즉 특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이제 교육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죠. 교육 공무원은 교원이랑 교육 전문 직원으로 나뉘어지는데 교원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초중등학교 교사 말하는 겁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여기 중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교원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그쪽 유치원 교사 말합니다. 그 다음에 총장, 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대학 조교를 교원이라고 하고 교육 전문 직원은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합니다. 또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있죠.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고요. 교육직원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두 가지가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출제로 뽑히는 교육감이고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이나 비서입니다. 교육공무원은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1. 교육직원, 즉 교직원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을 포함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을 총칭 교육직원은 기관의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계통의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분되는데 국공립에 근무하는 직원을 공무원이라 함. 3. 공무원의 구분 1.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명되고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예정된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경력직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고요. 일반직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종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고요. 경력직 중에 또 특정직은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으로 나뉜다 했죠. 특정직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정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경력직이 일반직, 특정직으로 나뉘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뉩니다. 정무직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이고요.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 즉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고 별정직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학교모범, 학교사목은 학교모범 2, 학교사목 2가 다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 학교입니다. 네 가지 다 되고요. 구인 타당도를 나눠보면 구는 짜다, 구성하다, 인은 원인 요인, 타당은 알맞다, 적절하다, 도는 정도, 즉 구성된 요인을 제대로 재고 있는가의 정도. 어떤 시험이 지능을 측정한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가 전부 단순 암기 문제라면 이 시험은 정말 지능을 재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 암기력을 재는 것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험이 정말로 말한 그 능력을 제대로 재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 구인 타당도입니다. 선생님이 친절한 사람을 뽑는 시험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전부 달리기 기록, 수학 점수, 노래 실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험은 친절함을 재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능력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절함을 재는 시험이라는 주장 자체가 맞지 않겠지요. 이처럼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성격, 지능, 동기 같은 마음속 개념을 제대로 재고 있는지 따지는 것이 구인 타당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인이라는 말입니다. 구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지능, 창의성, 자아존중감 같은 것들이 모두 구인입니다.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만 여러 문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구인 타당도는 단순히 시험 점수가 잘 나왔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험이 이론적으로 설명한 그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관련 있는 것과는 높은 관련을 보이고 관련 없는 것과는 낮은 관련을 보이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개념입니다. 구인 타당도란 어떤 검사나 시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적 개념, 즉 구인을 정말로 제대로 재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내용 타당도, 내, 안, 내용, 용, 담다, 타당, 알맞다, 적절하다, 도, 정도, 즉 시험 문제의 내용이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담고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선생님이 수학 시험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부 시험 문제가 영어 단원이나 글읽기라면 이 시험은 수학을 측정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시험 문제 내용이 측정하려는 능력과 얼마나 잘 맞는가를 따지는 것이 내용 타당도입니다. 핵심, 시험 내용과 측정하려는 목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 준거 타당도, 기준, 기준, 근거, 자료, 타당, 알맞다, 도, 정도. 즉 시험 점수가 외부 기준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는 정도입니다. 달리기 기록 측정 시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시험 결과가 실제 달리기 실력과 비슷하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 점수가 실제 달리기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면 준거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거 타당도 핵심은 시험 점수가 외부의 실제 기준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언 타당도, 예는 미리 주다, 미리 알다, 미리 보는 의미고요. 언은 말하다, 즉 예측의 의미고요. 타당은 알맞다, 적절하다, 도는 정도입니다. 즉 시험이나 측정이 미래의 성과나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의 정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신입생을 뽑기 위해 적성 검사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 검사 점수가 앞으로 학업 성적과 얼마나 잘 맞는지, 즉 미래의 학업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예언 타당도입니다. 시험 점수와 현재 능력의 관계를 보는 관계가 아니라 시험 점수와 미래 성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생님이 운동 적성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해봅시다. 학생이 지금 달리기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테스트 결과가 1년 뒤 체육대회 성적과 잘 맞으면 예언 타당도가 높은 것입니다. 자, 기능론. 기능론의 학자는 듀르켐 파슨스 드리븐이고요. 듀르켐은 교육을 사회화 과정으로 보며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도덕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파슨스는 학교를 사회화 및 선발 배치 기관으로 보며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드리븐은 학교의 기술적 기능, 즉 성취성, 보편성, 특수성, 집합성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규범을 습득한다고 봤습니다. 갈등론, 마르크스, 베버, 볼스, 진티스. 마르크스는 갈등론의 기초를 형성하여 사회 불평등 구조가 교육을 통해 재생산된다고 보았습니다. 베버는 사회구조 내의 지배와 복종관계, 권력 갈등에 주목했습니다. 볼스와 진티스는 경제 재생산 이론을 통해 학교가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헐적 강화, 즉 불규칙적 강화, intermittently enforcement, 행동을 항상 보상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이나 확률로 보상을 주는 강화 방법입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보상을 주어 행동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예시로 동물 훈련에서 강아지가 명령을 따를 때마다 간식을 주지 않고 가끔 주는 방식입니다. 특징은 행동이 더 오래 지속되고 보상이 없더라도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헐적 강화의 핵심 포인트는 행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강화 전략입니다. 프림의 권리.
프림의 권리는 빈도가 높은 행동을 낮은 빈도 행동의 보상으로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즉,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즉 좋아하는 활동으로 덜 자주 하는 행동, 즉 싫어하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기 전략입니다. 예시로 숙제를 먼저 하면 TV 시청을 허용한다. 여기서 TV 시청이 빈도가 높은 행동이고 숙제가 낮은 빈도 행동이므로 숙제를 하도록 동기부여가 됩니다. 프림의 권리의 핵심은 선호 행동을 이용해 비선호 행동을 강화하는 거고, 프림의 권리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동기부여에 기반하여 행동을 수정하는 겁니다. 체계적 등원법은 불안이나 공포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행동치료 기법입니다. 행동주의 이론, 특히 고전적 조건화에 근거하며 공포 자극에 대한 점진적 노출과 이완 훈련을 결합합니다. 체계적 등원법의 가정은 공포 상황을 단계별로 나열합니다. 계층적 불안 목록이고요. 각 단계에서 근육 이완 등 이완 반응과 함께 노출합니다. 점차 불안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공포 상황에서 편안하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예시로 거미공포증 치료에서 그림에서 장난감에서 실제 거미 순으로 단계적으로 노출합니다. 핵심은 불안을 점진적으로 무조건화하여 공포를 감소합니다. 타임아웃. 문제가 되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 강화, 보상 환경에서 잠시 격리시켜 행동을 줄이는 기법입니다. 즉, 행동에 따른 즐거움이나 관심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을 감소시키는 부적 강화 전략입니다. 예시로 어린이가 장난을 치면 놀이활동에서 잠시 제외하거나 혼자 앉히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행동에 따른 긍정적 자극을 제거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합니다. 타임아웃 특징은 공격적 처벌이 아니라 강화 제거를 통한 행동 조절입니다. 무당 양호도의 한자 의미. 문항은 물을 문과 항목 항, 즉 시험에서 묻는 항목, 즉 문제를 말하고요. 양호는 좋을 양과 좋을 호, 좋고 올바름. 여기서는 문제의 질이 좋고 적절함. 즉 무당 양호도란 문제가 얼마나 좋은지, 학생 능력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지의 정도를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시험 문제 중 잘 만든 문제는 실력이 좋은 학생은 맞히고 실력이 낮은 학생은 틀리는 문제입니다. 못 만든 문제는 실력이 높은 학생이나 낮은 학생이나 거의 똑같이 맞히거나 틀리는 문제입니다. 문항 양호도는 이 차이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산 방법 예시.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7%, 즉 잘하는 학생과 하위 27%, 즉 못하는 학생을 나눕니다. 각 문항을 상위 집단이 맞힌 비율과 하위 집단이 맞힌 비율을 비교합니다. 일셈으로 계산하면 문항 양호도는 상위 집단 맞은 비율 빼기 하위 집단 맞은 비율입니다. 예시로 상위 집단이 80%고 하위 집단이 30%면은 0.8 빼기 0.3은 0.5라서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문항 양호도는 문제가 좋은지 나쁜지 학생 능력을 잘 구분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고요. 값이 클수록 좋습니다. 작으면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기능주의적 관점은 학교가 개인을 사회적 주체로 성장시킨다고 본다. 학교는 능력주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 수준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갈등론적 관점은 학교가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학교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분위기를 통해 기존의 계층 구조를 정당화하는 교육을 한다. 기능주의적 관점은 학교가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며 개인을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설명은 기능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기능주의는 교육을 사회화 선발 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본다. 파슨스는 학교가 성취와 보편적 규범을 내면화시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고 보았고, 데이비스와 무어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 배분이 능력주의에 기반한다고 보았다. 갈등론적 관점은 학교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로 갈등론적 관점이고, 갈등론은 학교를 지배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장치로 본다. 볼스와 긴티스는 학교가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주장했으며, 애플과 알티세르는 교육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고 설명했다. 주형의 비유에서 교육은 마치 석회나 진흙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교사는 장인에 해당하고 학생은 석회나 진흙과 같은 재료에 해당한다. 신체의 근육을 단련하듯이 교육을 통해 마음의 능력인 지각, 기억, 이지 등을 단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성장의 비유는 권위주의나 전제주의적 교육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영한다. 식물이 스스로 자라나듯이 교육은 아동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본다. 주형은 석회나 진흙을 일정한 틀에 부어 만드는 것이다. 이는 교육을 외부에서 지식을 주입하고 인간을 일정한 형태로 빚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교사는 능동적 조형자, 학생은 수동적 재료로 간주된다. 신체 단련처럼 마음의 능력, 즉 지각, 기억, 이지 등을 훈련한다는 설명은 전통적 인간관과 연관된다. 성장은 식물이 스스로 자라듯이 아동의 잠재력을 자연스럽게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루소와 듀이의 자연주의 진보주의 교육관과 관련이 있다. 교육은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내부의 성장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앞에 10개 문항과 뒤에 10개 문항으로 나누어 반분 검사 신뢰도를 추정하려고 할 때 이 검사 도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적절한 조건은 문항 간 동질성은 높아야 되고요. 평가 유형은 역량 검사여야 합니다. 신뢰도 추정 방법 중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구성하는 부분 검사 또는 개별 문항들이 재고자 하는 특성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로 반분 검사 신뢰도와 문항 내적 합치도, 즉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말한다. 구성 부분의 동질성이 신뢰도를 결정하므로 동질성 계수라고도 부른다. 이 중 반분 신뢰도는 한 개의 검사를 어떤 대상에게 실시한 후 이를 적절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독립된 검사로 취급하여 이들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문항 내적 합치도, 즉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검사 속의 문항을 각각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로 생각하고 그 합치성, 동질성, 일치성을 종합하여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 중 반분 신뢰도는 가장 경제적인 신뢰도 추정 방법으로 재검사 신뢰도가 부적당하거나 동형 검사를 만들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검사를 양분하는 방법, 즉 전후법, 기후법, 단소무작위법, 문항특성법 등에 따라 신뢰도 계수가 다르게 추정된다. 제시문에 나오는 전후법의 경우, 속도 검사의 경우 시간 제한으로 인해 신뢰도가 과대 추정될 수 있어 적용하기 어렵고,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역량 검사에 적절하다. 또한 반분한 내용과는 동질성에 신뢰도에 영향을 주므로 동질성을 높여줘야 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것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안전한 생활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 우리들은 1학년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되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 시수를 주당 1시간 늘려 확보된 시수는 안전한 생활 교과 등으로 운영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문이과 통합을 강조하고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 내용으로 공통과목을 구성하여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하되 내용과 수준을 적정하였다. 공통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으로 하되 사회과학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을 개발하였다. 보빗의 주장, 이상적인 성인의 활동 분석을 통하여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과학적인 방법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은 학생이 성인이 되어서 할 일을 미리 준비시켜주는 것이다. 이거는 사회 효율성 교육과정을 주장한 보빗의 입장입니다. 애플은 신교육 사회학 및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가입니다. 그는 교육과정이 사회의 지배계급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고 보고 기술 효율 중심의 교육과정, 즉 보빗식 교육과정을 비판하였다. 보빗은 교육과정을 학교가 아동에게 성인이 되었을 때 수행해야 할 모든 유용한 활동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보빗은 성인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직업적 사회적 활동을 분석하여 거기서 도출된 행동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이는 곧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즉 교육은 성인이 되어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문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듀이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대표학자로 교육은 성인의 준비가 아니라 현재의 삶 자체가 교육이라고 보았다. 아동의 흥미와 경험을 중시하며 교육을 성인 활동의 준비로 보는 보빗과는 대립되는 입장이다. 위긴스와 맥타이는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제안자이다. 이들은 교육과정 설계를 목표 중심으로 보지만 보빗처럼 성인활동 분석이나 사회효율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위긴스와 맥타이는 목표 달성의 평가와 이해 중심 학습을 중시한다. 경청은 내담자가 하는 말에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면의 감정에까지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반영은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여 그 공감 내용을 내담자에게 다시 되비춰주는 기법이다. 질문은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 외에도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자극하거나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직면은 내담자의 모순된 행동이나 언어를 지적해 자기 통찰을 유도하는 고급 기법으로 단순한 질문보다 강도가 높고 위협적일 수 있다. 구조화는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의 시간, 목표, 진행 방식, 비밀 보장 원칙 등을 안내하는 절차이다.
내담자의 내면 탐색을 유도하는 기능이 아니다. 재진술은 내담자의 말을 상담자가 다른 말로 요약해 다시 말해주는 것으로 감정보다 내용 중심이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교과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수학과 과학 분야는 새롭게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직관적 사고, 내적 동기를 중시하였다. 대표적 학자로 브루너가 있다. 문항의 핵심어는 수학과 과학 중심, 새롭게 가르쳐질 필요, 직관적 사고 중시, 내적 동기 강조, 브루너이다. 이 5가지 특징은 모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요소이다. 각 특징을 근거로 설명하는 다음과 같다. 국가 경쟁력 향상, 수학 과학 교육 강화. 1950-60년대 냉전 시기, 특히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미국에서 과학 수학 교육의 개혁이 강조되었다. 이때 브루너는 교육과정 개혁의 이론적 기초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직관적 사고 중시. 브루너는 학습의 과정에서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모두 중시했다. 특히 아동이 스스로 탐구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는 발견학습을 강조하였다. 내적 동기 강조. 외적 보상보다 학습 자체의 즐거움과 지적 호기심에 의한 내적 동기가 학습의 지속성과 창의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브루너,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대표 이론가로 교육의 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어떤 학문이든 그 기초 구조를 이해하면 어린이도 학습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즉, 교육의 핵심은 사실의 암기가 아니라 각 학문의 기초 구조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전통적 인문교과 중심이고 지식 전달 위주, 교사 중심, 수동적 학습의 특징이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듀이 등 진보주의 교육 사조에 근거하며 학습자의 경험과 흥미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로저스와 메슬로우의 인본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전인적 성장,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한다. 니일의 설명으로 아동의 본성은 선하다. 학습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한다. 서머일 학교를 창립하여 아동 중심의 자유주의 교육을 실천한다. 니일입니다. 문항에 제시된 핵심 단서는 아동의 본성은 선하다, 최대한의 자유 허용, 서머일 학교 창립이다. 모두 자유교육 사상가 알렉산더 S. 니일의 대표적인 교육 철학이다. 니일의 교육 사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아동의 본성은 선하다. 니일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며 사회와 억압적 교육이 아이를 타락시킨다고 보았다. 즉, 아동은 본래 자율적이고 창조적 존재이므로 교사의 간섭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때 참된 인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2.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그는 아동에게 강요된 수업, 시험, 체벌, 규율을 반대하며 아동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중시했다. 학습 여부도 아동의 자발적 결정에 맡겼다. 이는 당시의 전통적 권위적 학교 교육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 셋째, 서머힐 학교. 1921년 영국에 설립한 학교로 니일이 설립했죠. 자유학교의 대표적 사례이다. 서머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수업 참여도 강제가 아닌 선택이다. 학교의 운영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자치회의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버는 나 너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한 대화 중심 교육 사상가이다. 몬테소리는 감각적 교육을 통해 아동의 자발적 학습을 돕는 유아 교육가이다. 듀이는 경험 중심 민주적 교육을 강조한 진보주의 교육 사상가이다. 아이즈너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동 목표의 한계를 지적, 예술적 접근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 교육적 감시관을 제한. 아이즈너입니다. 문항의 핵심어는 행동 목표의 한계를 지적, 예술적 접근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적 감시관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미국의 교육학자 엘리엇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이론의 대표적 특징이다. 아이즈너의 주요 주장은 1. 행동 목표 중심 교육과정의 한계를 비판했다. 아이즈너는 타일러의 행동 목표 중심 모형이 교육을 지나치게 계량적, 기계적으로 다룬다고 비판했다. 행동 목표는 측정 가능한 결과만을 강조하여 학습의 가정적, 창의적 측면을 간과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량하기 어려운 표현적 결과 개념을 제안하였다. 표현적 결과 개념을 제안한 게 아이즈너. 즉, 교육의 일부는 사전에 명시될 수 없고 학습 과정 속에서 자발적 창의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도 가치 있다고 본 것이다. 2. 예술적 접근. 아이즈너는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평가 모두를 예술적 행위로 보는 관점을 제시했다. 교육은 단순한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교사가 학습자의 반응을 섬세하게 읽어내며 수업을 조정하는 예술적 창조행위라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자는 마치 예술가처럼 교육적 판단과 감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교육적 감시관. 이는 교사가 학생의 미묘한 변화나 수업의 질적 차이를 세심하게 감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즉, 교사는 예술 감식가처럼 교육 현상을 섬세하게 인식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안목이 교육 평가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타일러는 행동 목표 모형의 창시자이다. 명확한 교육 목표 설정과 평가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아이지너가 타일러 모형을 비판했다. 보빗은 과학적 관리론에 기반한 교육과정 이론의 선구자로 교육과정을 사회적 효율성을 위한 활동 목록으로 본 인물이다. 애플은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가로 학교 교육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행동 목표의 한계를 지적하고 예술적 접근과 교육적 감시관을 강조한 학자는 아이지너이다. 표준교육비는 최저 소요 교육비이고 일정 규모의 단위 학교가 현재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방교육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이다. 표준교육비는 교육재정 및 학교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1. 일정 규모의 단위 학교가 현재의 교육 목표, 교육과정, 조직 등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 교육비이다. 표준교육비는 2. 최저 소유 교육비라고도 하며 현실적인 교육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3. 학교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인건 및 시설비,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한다. 불필요한 낭비나 과다 지출은 제외한다. 간접교육비는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학교 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예시, 교통비, 교재비, 사교육비 등을 말한다. 직접교육비는 교사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학교 시설비 등 학교가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공부당 교육비는 국민이 세금 등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여 교육재정으로 조성되는 공적 자금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용의 덕을 강조. 교육 목적은 행복을 영위하는 인간의 양성, 모든 실체는 형상과 진료로 구성.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지만 스승의 이데아론을 비판하고 보다 현실적 경험적인 철학을 전개하였다. 그는 모든 존재를 형상과 진료의 결합으로 보았는데 형상은 사물의 본질을, 진료는 그 본질이 구체화되는 재료를 의미한다. 즉 형상과 진료가 결합될 때 비로소 현실적 존재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행복은 덕에 의해 달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도덕적 덕은 과도와 부족의 중간 상태, 즉 중용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은 바로 이러한 덕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지덕합일과 삼파술적 대화법을 통해 도덕적 삶을 중시했고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철인 정치와 이상국가를 제시했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중심의 기독교 교육 사상을 전개했다. 따라서 중용의 덕, 행복의 목적, 형상과 진료의 실체론을 주장한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항존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불변, 교육의 목적은 이성의 개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를 학습해야 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고전을 읽어야 한다. 항존주의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등장한 교육 철학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계승했다. 이 사조는 인간의 본성과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교육의 목적은 이러한 영원불변한 진리를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단순한 실용 지식이나 시류에 따라 변하는 정보가 아니라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온 고전, 즉 철학, 문학, 수학, 과학 등의 근본적 지식을 중시한다. 학생은 이 고전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본질적 진리를 이해하고 이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항존주의의 대표적 학자로는 허친스와 애들러가 있으며 시카고 대학의 위대한 저서 Great Books 운동이 항존주의의 실천적 예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진보주의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의 경험과 흥미를 중시하며 본질주의는 항존주의보다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기본 지식과 교과의 습득을 강조한다. 재건주의는 사회의 문제를 교육을 통해 개혁하고 재건해야 한다는 사회 중심적 입장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과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성의 개발과 고전학습을 중시하는 교육사조는 항존주의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설명입니다. 잭슨의 저서 교실에서의 생활 Life in Classrooms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군집 상찬 평가 등의 학교 특성이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됩니다.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학생이 은연중에 배우는 가치, 태도, 행동 양식과 같은 경험된 교육과정입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은 잭슨이 저서 교실에서의 생활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개념화했다. 그는 학교라는 제도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의 규칙, 교사와의 관계, 또래 집단의 구조 속에서 여러 사회적 규범과 태도를 배우는 사회적 장치라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학생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며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에 해당한다. 잠재적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의 운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계획되거나 의도된 내용은 아니지만 학교의 구조나 분위기, 인간관계, 평가 방식 등으로 인해 학생이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가치와 태도, 행동 양식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하면 학생은 협동보다 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배우게 되고 교사가 권위적이면 복종이 미덕이라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식이다. 잭슨은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 다수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군집성. 둘째, 교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상찬 구조. 셋째, 끊임없는 평가와 비교의 체계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학생의 심리와 행동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